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랜만에 칠판 앞에 또 섰습니다. 오늘부터 또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쉬려고 했는데, 낮에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습하고. 여기 경주에는 여전히 뭐 일기예보는 또 안 맞았습니다. 너무 더워갖고, 그래도 참 며칠 시원하게 보냈다 싶었는데, 오늘 조금 더우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너무 피곤해갖고요. 오늘 좀 쉴까 하다가 올려놓고 쉬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또 부랴부랴 늦은 시간에 또 찍습니다. 제가 좀 일찍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늦게 올리면 방법이 없네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오늘 그냥 사주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한번 봅시다. 오늘, 김미생의 신미월의 기묘, 경호, 그렇거든요. 뭐 대우는 뭐 요렇게 한번 봅시다. 42세고 남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대운도 다 써서 보면 좋지만 뭐 제 스타일이 워낙 간단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요렇게 보시면요, 자 비겁이 크죠. 비겁이 강하죠. 매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물론 그 순서는 있어요. 뭘부터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순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본인이 그 기준을 세우시는 거는 좋습니다. 세우시는 게 보기 편해요. 이렇게 보면 저는 뿌리를 어떻게 주나 이걸 또 먼저 보는 쪽인데, 이렇게 보면 보세요. 등령했잖아요. 이게 등령했죠. 그리고 득세했잖아요. 그리고 없어. 화생토, 인수까지 득세도 했고, 화생토니까. 이거 월령을, 제강, 등령, 월지뿌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용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월지에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기운이 센 거고,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령, 득지, 득세로 보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봅니다. 등령에 뿌리를 내렸을 때 한 50%의 힘이 있고, 득세는 10, 여기 한 30,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힘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요점은 뭐냐면, 등령을 했을 때가, 등령에 뿌리를 내렸을 때가 아주 좋다. 일간에 있을 때는. 그죠?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등령, 득지, 득세 중에 등령하고 득세를 했어요. 응? 그죠? 등령하고 득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강으로 볼 것이냐, 신왕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도 따지기도 하잖아. 근데 득세는 이거 두 개를 또 하나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만큼의 뭐하지만 한 개는 의미가 없고 두 개를, 득세를 두 개 했을 때 하나만큼의 뿌리를 있다고 또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등령과 득세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왕해지는 사주예요, 이게. 응? 물론 이거 기토일간의 미토는 음간이라서 양인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자편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틀리겠죠. 그러니까 양인격으로 보든가 그렇게 되겠죠. 이게 기토의 미토는 양인이잖아. 양인인데 또 이게 음일간이라서 양인을 또 인정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 음일간이라도 왜 이게 양인이 없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격이. 그 양인이 있다고 하면,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양인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 양인이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자, 좀 극단의 기운이 많아요. 내가 본인이 양인이 중복이 돼 있다 사주에 보면
한 부분은 한쪽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양인이 중복됐으면 한쪽에는 조금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주가 잘 없어. 양인이 중복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이거 그래프, 인생의 그래프 풍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2세인데 이 친구는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인데 작년부터 해서 조금 운이 또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자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자수가 들어왔으면 그 전에 그거 한번 봅시다. 교직에 쓴다, 교단에 선다, 선생님을 할 수 있다, 뭐 교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의 사주의 특징이 분명히 있죠. 뭐 어떤 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만. 자, 인성이 용신이거나 뭐 희신일 때, 그죠? 그때도 될 것이고, 뭐 삼합이나 육합이 뭐 인성으로 국을 이루었을 때, 이럴 때도 교수, 교직계, 교육계 이렇게 가는데, 또 물론 상관격이 상관을 잘 쓸 때 또 그렇게 가죠. 그리고 신앙하고 상식, 식상이라고 합시다. 신앙하고 상식할 때, 이럴 때 교육계로 갈 수 있겠죠. 어쨌든 특징이 뭐냐 하면, 자, 관성을 국을 잘 쓰든지, 인성을 잘 쓰든지, 상관을 잘 쓰든지, 식신상관을 잘 쓰든지, 이게 다 교수, 교직계로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다 포함되는 거 맞아요. 다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인성을 쓰는 거하고, 또 식신상관을 쓰는 거하고, 또 관성을 쓰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사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다만 일단 무죄다. 재성이 없잖아요. 무죄. 그 정도밖에 뭐 특별한 게 없죠. 양인 중복이 되고 그런 거 말고는. 근데 문제가 자수가 들어오면서 세운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것들은 세운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 충격이나 타격이나 생각이나 원인 같은 거는 천간에서 들어왔다면은 현실에서 행동하고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지지에서 나옵니다. 그럼 자,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제 친구인데,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올 초에,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에 몇 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자, 경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이 토운이 많다고 해도, 비급태양이 많다고 해도 식신상관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됐겠죠. 사주는 괜찮습니다. 신앙되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목을 잘 쓰면 해묘면 목국을 하니까 관왕도 되죠. 관성도 합이 되니까. 그래서 꽤나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는. 근데 경자년이 딱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내가 그만둬서 뭐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만두고 싶어. 그때 보세요. 자, 이 상관이 들어오잖아요. 뭐든지 직장인들, 제가 영상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관이 들어올 때는 지금 삶에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회의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크거든요. 그때 퇴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관운에는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상관운에는 자기가 뭔가를 지금 이 곳에서 벗어나면 뭔가 다른 걸로 눈을 돌리게 된다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상관원에 뛰쳐나와 직장생활하다 뛰쳐나오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열에 뭐 7, 8분은 안 좋게 끝나죠. 그러니까 상관원에는 움직이지 말라는데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상관원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자 이게 상관원에서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되면 마음속으로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고 나가고 싶어 하면 크죠. 근데 나가서 잘 되냐? 자, 겉으로 보면 식신생재가 됩니다. 그죠? 재생이 들어왔잖아요. 무죄에서 재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사주에, 이거 극무죄죠? 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사주에 없는 오행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요. 들어왔을 때, 이 운이 무조건 없는 오행이 들어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겉으로 보면 외향적으로 보면 좋죠. 겉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경우에서는 이 자수가 들어오면서 무죄가 재성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버틸 수 있나 없나 이거예요. 이 재성이. 식신생재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이거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수가. 예? 안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경금에는 사지의 자수고, 그죠? 기토에는 절지의 자수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일단 힘은 없어요. 절지라서 끊기는 기운도 강하고. 자, 이렇게 되면 자음형이 되죠. 관성이 흔들리잖아. 여러분들이 이 형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형은 우리가 뭐 형벌을 받는다, 뭐 사고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보지만, 이 형은 뭐냐 하면요, 흔들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화기가 태왕하죠. 막 예를 들어서 화기가 태왕한 사주에 형을 딱 맞으면 이게 폭발을 해서 오히려 화기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충 인성도 깨지죠. 네? 자묘형으로 해서 형발 관성도 자기 직장에서 입지도 흔들리고 자묘 원진으로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죠. 네? 다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한테 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작년 말에 상담을 하면서 친구한테 절대 나오지 말고 버티라고. 그러니까 그 계약할 때 결국은 이 친구가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 학교를. 그만두고 올해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다른 걸 하려고 알아는 봤는데 뭐 할 만한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놀고 있어요. 한순간에 백수가 된 거야. 그것도 이거 타의로 의해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자의로 인해서 나온 거잖아. 나오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감명을 해줄 때는 이럴 때 조언을 좀 해주는 거 좋거든요. 근데 어차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친구 된 입장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나오기 전에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좋은 말로 해줬는데 올해 힘들고 내년까지도 조금 힘들 거라고요, 지금. 예? 내년에도 특별히 좋은 게 비겁태양으로 가잖아요. 양인 중복이 되면 재관이 뭘 하거든요? 재성하고 관성이 힘을 못 씁니다. 양인이 중복이 되면. 근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법관이나 아니면 법조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계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쪽에 계시면 아주 잘 쓸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양인이 중복이 되면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나와 있었으면 내년에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토다 충발이 되잖아.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비급 태양이 된다 할지라도 식신으로 잘 빼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학교에 있었으면 내년에 뭐 더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힘들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민년이 되면 그죠? 식신생재도 되고 인목이 들어오면서 목국이 되니까 그때는 신앙하고 관항이 되잖아요. 신앙한 조건에서 관항이 되죠. 관이 국을 이루니까 관항이 되잖아요. 그럼 22년에는 이 친구한테는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좋은 학교를 다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쪽에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2022년 되지만 내년까지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였어요?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였죠. 지금 있었던 게. 학교에 남아 있었으면. 그죠?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좀 1, 2년만 고생하면 또 운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줄넘기 넘듯이 한번 뛰어넘으면 또 편할 때도 있고 계속 그렇게 숨 차고 안 차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만 조금 쉬어가면 내후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니까 어쨌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계 쪽에서는 식신 상관 운이 국을 이루고 잘 쓰든지, 예? 인성이 용신이 되든지, 또는 신앙하고 상식왕이 되든지, 그리고 상관격이 되든지,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교수나 교주께, 만약 그게 좀 약하다 하면 강의하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 인성도 인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사주를 보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 만약에 강하더라도요, 관성이 강하고 관살태양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꾸 끝낼라 하면 생각이 나. 관살태양으로 가더라도, 관살태양이 뭐냐 하면, 관살 혼잡이죠. 하더라도, 식신상관이 잘 위치해 있어서 관살을 잘 억눌러 주는 것도 교육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좀 일찍 찍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